당신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이화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죠. 유이화를 이해하려면 다음 두 장면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유이화는 수영도 못하면서 친구를 위해 물에 뛰어들고 아이를 구할 능력도 없으면서 함께 죽을 각오로 아이의 옆을 지키죠. 이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에 뛰어든 것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지만 아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이였죠. 한마디로 유이화는 누구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님 카드 안 주셨어요. 혹시 장로 주머니 하셨어요? 저분들 하루에 한 잔씩 계산해서 한 달치 선결제 할게요. 절박하게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이화는 이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이화의 이런 행동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신병을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병적으로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또 왜 그랬어? 구할 순 없어도 같이 빠질 순 있잖아. 유이화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이화는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뛰어든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유이화 같은 사람들은 결국 점점 세상에 지쳐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노출되면서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과도한 공감은 개인의 자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체성의 손실을 느끼게 하죠. 결국 점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작은 악의도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이화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하지마! 하지마! 비켜! 집!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배일 것 같아. 결국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녀의 능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10만 원이었어. 당신의 그 태도를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계산서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액이 커질수록 그대의 사랑도 커질걸요. 공감 피로에 빠진 그녀의 도덕적 우월감은 결국 변질되어 갑니다. 그 틈을 비집고 억누르고 있던 욕구가 터져나오죠.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유이화가 경제적 우월감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기꾼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화신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인간의 감정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죠. 경제적 여유도 없이 이 무서운 세상을 유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신병에 걸리는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당신? 하지만 유이화의 선함을 모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이화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어도 그녀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녀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녀의 선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흥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